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오너십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오너십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성공이나 동기부여에서 이 오너십이 굉장히 중요한 것만큼 인스타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이 오너십이라는 개념은 own이라는 소유하다라는 영어와 그 다음에 er이 붙으면 뭐뭐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소유자,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소유하고 있는 주체다라는 어떤 마인드를 가르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오너십이라는 단어는 제가 그 타이탄의 도구들을 읽다가 조코 윌링크라는 네이비 실, 이제 미국의 그런 최정예 부대 그 사람의 예시를 들으면서 이 오너십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고, 이 오너십을 기점으로 제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됐었는데, 사실 이 오너십을 통해서 정말 효과가 좋다라고 했던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제가 그동안 오너십 있게 행동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게 제 잘못이었던 거예요. 재밌는 건 오너십의 개념을 깨닫기 전까지는 남 탓을 하고 있었어요. 그건 네가 잘못했지, 그건 그 팀장이 이상한 거지, 그건 걔가 잘못한 거잖아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너십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정말 시작한 지 뭐 하루나 됐을까요? 그냥 그게 뭔지만 이해했을 뿐인데 그 지난 시간들이 좀 반추가 되면서 내가 사실은 내 탓이었을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남 탓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스스로 굉장히 많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 뒤로 거의 한 3, 4년 정도를 계속적으로 훈련을 해오면서 이 오너십에 대해서 제가 삶의 전반에 거의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제가 만나는 상담하시는 분들, 뭐 비즈니스 관계, 그다음에 제 아내, 뭐 부모님 누구든 간에 이 오너십의 개념을 적용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니까 항상 그런 트러블들이 많았던 저 자신인데 이 트러블들이 하나씩 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깨닫게 된 게, 내가 그동안 오너십을 발휘하지 못하게 했었던 그 핵심은 자존심이었구나. 그 알량한 자존심이라고 그러죠. 자존심 앞에 항상 알량한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는데 그 알량한 자존심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제가 굉장히 깊게 느꼈던 오너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컨텐츠로 여러분들이 만나보시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오너십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과정에서 이게 생겨나게 되는지를 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오너십이 생겨나는 이유는 첫 번째, 문제가 생겨야만 이 오너십이라는 단어가 발동이 되게 돼요. 자, 살다 보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주문을 했는데 뭐 커피가 잘못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나는 이거를 어지른 적이 없는데 막 공용 공간이 막 어질러져 있다거나, 그리고 회사에서 무슨 일을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상사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거나, 너가 팀장이잖아, 네가 다 잘못한 거지, 네 팀원이 잘못한 건 네가 잘못한 거지, 막 이런 식으로 내가 억울하게 문제를 뒤집어 써야 되는 경우, 어쨌든 문제라는 그 키워드 안에서 이제 뭔가 이게 상황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그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그 제 잘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왜냐면 네가 잘못했잖아요, 이 마인드로 보통 우리의 생각이 흘러갑니다. 자, 이렇게 생각이 흘러갈 때에 두 가지가 있어요. 실제로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나의 잘못인데도 남 탓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면은 진짜 내 탓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면은 진짜 그냥 내가 욕먹기 싫어가지고 남 탓을 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됐건 간에 이게 문제가 있을 때 인간은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 오너십의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타인의 탓을 해요. 이게 약간 꼭 뭐 성악설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제가 예전에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뭐 두 명의 아이들이 너 이거 누가 그랬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뭐 제가 그랬어요. 뭐 얘가 이래 네가 먼저 하자 그랬잖아. 네가 먼저 이렇게 하자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런 습성이 이제 찌들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오너십과 정반대되는 행동이에요. 완전 다른 겁니다. 자, 그럼 오너십이 있는 행동은 뭐냐면, 내가 조금 더 챙겼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이해하는 게 오너십이라는 거죠. 아마 이 얘기를 하시면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 막 50분 정도 계신데 50분 정도에 거의 뭐 40명 이상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내가 왜 그걸 책임져야 돼? 내가 왜?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제가 잘못했는데 제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오너십의 개념은 그 조코 윌링크라는 사람이 그 네이비 실, 미군 그 뭐라 그러죠? 네이비, 좀 되게 그런 뭐라 그러나? 해병대, 그쵸? 해병대, 이 군대 작전에서 쓰는 그 사람의 어떤 예시를 미루어 보아 결국은 우리가 하나의 팀으로 생각을 하고 그 팀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는 게 이 궁극적으로 팀을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한 방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린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음부터 더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라고 잘못을 빡 인정하고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일단 그 어떤 비난을 하는 사람, 혼내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혼내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누가 그랬어? 네가 그랬지? 그러니까 네, 제가 그랬어요. 뭐라 그래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게 끝이잖아요. 근데 제가 안 그랬어요. 그러면 더 화가 나게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기본적으로 더 악화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에서 이미 상황이 빠르게 종결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오너십은 이 팀 전체, 나 개인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팀 전체가 사는 데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오너십의 발동이 되는 관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관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부모님과의 관계, 제 아내와의 관계. 저도 항상 오너십이 항상 이렇게 주지시켜야 될 정도로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사람인데, 아내와 그런 잦은 갈등이 있을 때 항상 이 오너십에 대해서 기억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말다툼거리가 생겼어요. 근데 쉽죠. 나는 이거 안 건드렸다. 너의 잘못이다. 네가 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건 쉬워요. 근데 내가 조금 더 챙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다음부터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이야기하고 내가 먼저 그것들을 치워보도록 하겠다. 라고 내가 행동으로 너에게 본보기를 보이겠다. 내가 먼저 하겠다라는 제스처를 취하게 되면 상대방 마음이 어떨까요? 사실 오너십을 보였을 때 서로를 비난하거나 혹은 어떠한 팀을 비난하는 그 상사의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숙이게 되면은 그 사람 마음 안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이게 되게 핵심인데, 누구의 잘못인지 상대방은 알아요. 내 잘못이어도 알아요. 그게 저 사람의 전적인 잘못이 아니라는 것 또한 알아요. 그러니까 이 잘못의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는가는 내가 굳이 입을 열지 않아도 대부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딱 왔을 때는 사실 관계적 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부터 좀 더 챙기고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대답하거나, 아니면 자기야 미안해, 내가 조금 더 할게, 내가 조금 더 했어야 됐는데 내가 조금 피곤해서 잘 못했던 것 같아, 이 부분은 내가 챙길 수 있었는데 실수했던 것 같아 라고 인정해버리는 것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사실 알아요. 이게 꼭 너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잘못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잘못인데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책임지려는 마인드로 나오게 되면 이 팀 전체 기류가 변하게 됩니다. 팀 기류 전체에 어떤 게 흐르게 되겠어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근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건 나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옆 사람은 꼭 제가 잘못한 거 아닌데 저도 잘못했습니다. 저도 다음부터 더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너십은 항상 리더십이랑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 전체 팀, 너와 나 공동, 이 모든 것들을 감싸고 챙길 수 있는 그릇의 증거가 오너십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너십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오너십을 크게 작용하고, 그러니까 오너십의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건 아내와 저와의 관계고, 그 다음으로 안 좋대요. 네, 그 다음으로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는 가족 관계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게 비즈니스 관계예요. 소위 말해서 내가 먹고 살고 사용하는 이 모든 것들과 오너십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들었다고 한 큐에 해결되지 않을 거 알거든요. 근데 진짜 제 말 한 번만 믿고 효과를 한번 그냥 해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 딱 들어와서 야, 이거 누가 그랬어? 너가 했지 라고 딱 했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했다고 말할 순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이 있고, 제가 조금 더 챙길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눈 딱 감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사실 상대방 진짜 알아요. 이게 여러분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여러분 잘못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한 거죠.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 미안하다는 말, 죄송하다는 말, 다음에 더 잘 해내겠다는 말, 지금 이번에 좀 부족했다는 말, 역량이 부족해서 제가 실수했다는 말, 이런 말하는 거 여러분도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보다 진짜 그 말하는 게 자존심이 너무 상했었거든요. 저 회사 다닐 때는. 근데 그런 말 하는 거 힘들어하지 마세요.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이런 말 자주 해주시고 주변 특히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더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게 선천적으로 잘 안 돼서 매일매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냥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영어 단어의 뜻처럼 own, 이런 소유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나 관계나 팀이나 이것들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마인드가 여러분들한테 혹시라도 공감과 울림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리더십의 자질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한 사람이 예를 들면은 저라는 한 사람이 나 하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라고 생각을 하면 한 사람이 한 사람 분량을 하는 게 힘들다는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나를 넘어서 우리 팀을 생각하고 우리 가족을 생각하고 우리 부부를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까지 생각하면 나라는 한 사람이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2명, 3명, 4명, 5명인 거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잘못의 여부를 떠나서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조금 더 챙길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정말로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아까 제가 말했죠. 문제가 생겼을 때 드러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진짜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 사람의 진면목 아닙니까? 왜 이제 예전에 우리 뭐 연애하다 보면은 진짜 약간 화나고 짜증나는 순간에 날 어떻게 대하나 보러 봐야 된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 전에. 똑같은 거예요.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이 사람이 책임지려고 하느냐 아니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느냐가 리더십을 결정하게 되고 회사에서의 성과를 결정하게 되고 이 사람을 믿어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신뢰에 이 오너십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관계적인 부분에서 혹은 뭐 업무적인 부분에서 뭔가 오너십에 발휘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거를 기회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어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다른 방향에서 오너십을 써야 되는 때가 많이 드러나요. 바로 이제 저희 그 같이 일하시는 스태프분들과 일할 때입니다. 제가 이제 업무 디렉션을 이렇게 보내요. 뭐 예를 들면은 이거는 이런 거니까 이렇게 업무를 부탁합니다라고 카톡을 보내거나 뭐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가끔 진짜 이상한 결과물이 올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해왔지? 올려다 보면은 제가 제대로 쓴 경우도 많아요. 제가 나 전달 잘했는데 왜 이렇게 해왔지라고 전화해서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잘못한 겁니까? 라고 하면 알고 보니까 자기네가 잘못 봤대요. 자기가 잘못 봤대요. 자,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나는 전달을 잘했는데 잘못 읽은 저 사람 잘못이잖아요. 화가 납니다. 실제로 화가 많이 나요. 화가 나는데 결국은 오너십을 발휘해서 내가 다음부터 조금 더 소통을 잘하겠다. 내가 다음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달하겠다. 내가 다음부터 조금 더 노력하겠다라는 말을 제가 페이를 하는 사람이지만 한다는 거예요. 물론 대단한 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마 제가 돈을 많이 주는 직원이라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오너잖아요. 내가 이 비즈니스와 이 프로젝트와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했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결국 어떤 엄마, 아빠 뭐 이런 기둥이잖아요. 다 떠받치고 있다면 내가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내가 주체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힘들고 짜증나고 피곤하다 보면 우리가 책임지고 싶지 않아 하고 난 진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상을 바꾸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라는 것들을 해내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대부분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라고 할 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남들 쉴 때 쉬고 남들 놀 때 놀면 당연히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 일할 때 일하고 나서 남들이 쉴 때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여러분들이 성과가 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남들이 그만해야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하러 그렇게 해라고 하는 그 지점을 넘어서 줘야 돼요. 오너십은 그것들을 가장 쉽게 넘게 하는 핵심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것들을 내가 총대를 메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뭐 정말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저는 모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리더십이라는 게 진짜로 누구를 명령을 잘하는 사람을 리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책임을 지고, 뭐 예를 들면 수레에 내가 데리고 갈 사람들을 다 태우고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리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리더라는 것은 진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개념이랑 비슷하게 정말 귀족이기 때문에 그만한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리더이기 때문에 그만한 페이를 받고 그만한 역량을 보이지만 또 동시에 그만한 책임도 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가정뿐만 아니라 정말 사회 곳곳에 필요해요. 하다못해 스타벅스도 필요해요. 오너십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이 전체를 바라보면서 큰 그림을 챙겨가는 사람의 니즈는 여러분들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간단한 동기부여 글이나 영상 보고서 확 뽐뿌 올라오고 감정적으로 올라오는 거 말고, 인생에서 진짜로 내가 책임지기로 결정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 힘들지만 저 사람을 어깨에 지고 내가 가겠다라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1, 2년 뒤에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은 항상 흔적을 남겨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공할 만한 분들이라면 여러분들 성공의 흔적은 유튜브 기록에 동기부여 영상을 얼마나 많이 봤냐, 그게 성공의 흔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흔적은 제가 설령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 일상에서 정말 작은 관계에서조차 내가 책임지고 가려고 하는 정말 그 보이지 않는 노력들, 정말 하늘만 아는 그런 노력들에서 저는 성공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의 개념은 다 다르겠지만, 그쵸? 이제 제가 이제 20대 후반 때 저희 어머니 친구분 중에 이제 되게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회사에 이제 제가 들어가니까 회사 생활이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랑 이제 얘기하다가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주셨는데 그 몇 가지를 조금 공유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회사에서는 욕을 먹는데요. 그 욕을 먹는데 욕을 먹으니까 돈을 받는 거래요. 너가 일을 해서 돈을 받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욕을 먹으니까 돈을 받는 거래요.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말 그지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기분이 더럽고 하기 싫고 짜증나고 열받을 때마다 이래서 돈 받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회사에 딱 들어가니까 정말 같이 어울리기 힘든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더 특별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대화를 하면은 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여기서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저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 텐데, 내가 아무리 오너십을 하더라도 저들은 나랑 완전 다를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분 말을 안 믿었고, 그리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너는 항상 열심히 일해라, 사람들은 다 보고 있다, 이런 조언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무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이 오너십에 대해서 내가 조금 착각하고 있었던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말하는 오너십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가 올바로 살기로 결정하고, 내가 인격적인 사람으로서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도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그런 오너십을 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이거를 이해하기에는 저는 너무 어렵고, 지금에 와서는 큰 폭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또 앞으로 더 이해해야 될 분량들이 남아있겠지만, 오너십이 그냥 단순히 어떤 잘못을 깨닫고 내가 먼저 인정함으로써 어떤 전략적으로 저 사람이 신뢰를 얻어내는, 그것도 저는 유의미한 오너십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인생의 오너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아껴주고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인격적으로 남이 보든 안 보든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오너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내가 어떤
인격적으로 사람답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될 때 그 그릇은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라오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담을 수 있게 된다고 저는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오너십과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만 좀 첨언을 하자면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는 행동 습관, 행동 방식, 생각하는 거, 마음에 담겨 있는 거, 느끼는 감정 같은 거 얼굴에, 말에, 표정에 다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동기부여 페이서스 코리아를 운영을 하면서 제가 감사 포스팅을 올리면 감사의 노트를 쓰는 거고 제가 오늘 도전을 한다면 제가 먼저 하는 거예요. 찬물 샤워를 하면 저도 찬물 샤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제 마음에서 거짓을 말하고 있는데 겉으로만 하면 그것들은 결국 드러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정말 내 안에 내면에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내 안에가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티가 안 나고 내년에 당장 티가 안 날지언정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정도 순정 뭔가 진짜 찐 순으로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이에요. 동기부여라는 게 진짜 막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정말 인생이 바뀌려면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동기부여는 인생을 똑바로 살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너십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내 가정을 책임지고 내 관계를 책임지고 내 일을 책임지고 팀을 책임지고 여러분들 부당한 일 겪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히려 욕먹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말도 안 되는 걸 겪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오너십을 발휘하실 때 왜 발휘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세요. 타인이 나를 좋게 보는 그 크레딧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오너십을 하는 거라면 그거는 정말 낮은 단계의 오너십이에요. 여러분들 그 단계를 못 뛰어넘으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내가 인격적으로 혹은 내 어떤 인생의 원칙상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오너십을 가지고 사는 거기 때문에 저들이 부당한 말을 하고 부정한 말을 하더라도 내가 나는 삶의 원칙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타인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은 나에게 결국 독이 됩니다.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오너십을 부려야 하는, 오너십을 발휘해야 하는 이유가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성공은 원칙이에요.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나는 그런 사람으로 남는 거예요. 저들이 오너십이 없기 때문에 나도 오너십을 부릴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면 제가 얘기했죠. 옆집 사는 할아버지가 바닥에 침 뱉는다고. 저 할아버지가 저희 집 앞에 침을 뱉는다고 해서 제가 가서 그 집 앞에서 침을 뱉는 사람이 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에 의해서 나의 원칙을 타협하거나 타인에 의해서 뭔가 내가 행동이 달라지면은 전 여러분들 결국 넘어질 거라고 100%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비교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항상 거기서 탈피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더 잘해서 이런 방송을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고생하고 있고 똑같이 매일매일 싸워서 어떤 날은 집니다. 아이유 명언처럼 어떤 날은 져요. 어떤 날은 동기부여가 안 되는 날도 있어요. 어떤 날은 힘들어서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하루 14시간 그냥 많이 잘 때도 있어요. 하지만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작심삼일이 아니라 그냥 작심평생인 거죠. 내가 마음을 먹고 또 가고 실패해도 어쩔 수 없지. 그러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바로 또 도전해요. 계속해서 도전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성과가 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서 간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과 저와의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실패한 횟수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실패를 너무 많이 해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좀 오너십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진짜 짧은 한 20분 상간의 이야기였지만 여러분들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가지기로 결정하셔야 되고 동기부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이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내 인생 안 챙기면 남도 내 인생 안 챙겨요. 내가 내 인생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내 인생을 하찮게 여겨요. 내가 내 인생을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에서 정말 어떤 레벨업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책임과 리더십을 검증하는 것이 바로 오너십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자존심보다도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 대신에 내가 뭔가를 해주고 더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살면 여러분들은 이 보이지 않는 가치를 움직이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기버하면 기버가 된다 이러잖아요. 더 많이 주면 잘 된다. 그 개념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가치 하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책임지는 그런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말에는 당연히 푹 쉬셔야 되고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다시 일상에 복귀하실 때, 라방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다음 주에 일상에 복귀하실 때 항상 기억하세요. 부당한 일이 일어나고 인생에 문제가 일어나고 억울한 일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일어나고 항상 트러블은 있어요. 그럴 때 그래 내가 그냥 조금 더 했으면 됐을걸, 그냥 내가 조금 더 노력했으면 괜찮았을걸 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모든 문제 상황을 통해서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찾으시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좋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안 좋은 일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막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일을 보고 피드백을 해서 잘 되는 사람은 많아요. 안 좋은 일, 힘든 일을 겪었는데도 그거를 자기 인생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성공을 피해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너십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말 먼저 이렇게 딱 들어가고 먼저 베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일상에서 변화를 만들어 가시는 것들은 항상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을 넘어가 있어요. 저희 페이서스 코리아가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일상에서 내가 더 책임지기로 결정하고 리더십을 보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을 바꾸는 큰 무브먼트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지금 들어오신 60명, 70명 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오너십을 보이면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다 바뀌고 싶을 거예요. 아, 나도 오너십을 가져야지. 아, 저 사람 참 리더십 있다. 선한 영향력이잖아요. 그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더 보여주세요. 이거는 캠페인이고 이거는 무브먼트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바뀌시는 것들이 내 인생 하나 바꾸는 것을 넘어가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제가 매주 라방을 지키고 1일 1포스팅, 2포스팅을 지키는 이유는 이제 저희 팔로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나 하나 동기부여하자는 측면을 넘어서서 이 전체 우리가 어떤 사회적 운동으로서 더 좋은 선한역 무브먼트가 시작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이 라방을 들으시는 분들,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 일상에서 선한 영향력들을 다 전파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바뀌면 여러분들 가정 행복해지죠. 여러분들 가정 행복해지면 그 옆집도 행복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 무브먼트를 가지고 삶에서 선한 영향력을 한다 생각하고 내가 조금 짧고 리더십을 가지면 진짜로 사회가 변화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너무 힘든 세상이고 어려운 세상에 희망이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이 뵙기도 하고 그런 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돈도 벌리고 행복해지고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 열립니다. 그거를 믿는 순간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항상 힘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삶을 더 아끼셨으면 좋겠고 이런 영상을 보시고 이런 컨텐츠를 소비한다는 건 어떤 조금 더 큰 가치에 동참하시는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고 적어도 저는 하루에 한 발자국씩 조금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살면 죽는 순간에 얼마나 가치 있겠어요. 나로 인해서 세상이 더 좋아졌잖아요.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 더 웃게 된 거고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된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뿌듯함을 더 많이 가지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